힘차게 출발한 새해 아침입니다. 근데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 일상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새해부터 달라지는 바뀌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모두 10개 분야에서 272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윤영 취재팀장 그리고 안효선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팀장님 다시 뵙게 네. 돼서 반갑고요. 예. 사실 올해 또 이제 달라지는 바뀌는 분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해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뭐 금융, 재정, 조세, 교육 등 10개 분야에서 272건이 바뀌게 됩니다. 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겠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 경제 올해도 좀 많이 안 좋을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 침체 일로에 빠진 경제부터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그런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최저임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오르는 폭에 있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올해 2020년도도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유급, 주유까지 포함을 해서 월급을 좀 환산을 해보면 최소 179만 원, 그러니까 약 한 180만 원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효력은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사용자 위원들이 최초 제시했던 8,000원보다는 높고요. 네.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0,000원보다는 한 1,400원 정도가 낮은 금액인데요. 지난 2년간 무려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올해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다시 한 5% 내외로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이제 다음으로 좀 알아볼 내용이 휴일 근로수당이 이제 민간 기업으로 확대가 된다는 내용인데 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 노동자들 또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30인에서 300인 이하 기업은 내년부터 되고요. 그래서 5인에서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빨간 날이라고 하잖아요. 뭐 3.1절, 광복절, 개천절 이런 관공서 휴일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쉬는 날이지만 그동안 일반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이런 관공서 휴일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무를 하더라도 무급 휴일이었는데 네. 앞으로 300인 이상 올해부터 이 사업장들은 관공서 휴일 약 15일과 연차 휴가 약 15일 합해서 모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주민등록증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해왔던 주민등록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그 내용은 제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을 개편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꼼짝마인데요. 이 올해 2020년부터는요 위조나 변조를 하지 못하게끔 보안성이 강화된 그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민등록증의 글자는 레이저로 새겨져 가지고요 잘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가 되고요. 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는 도둠 문자로 새겨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색상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도 충격에 강하고 잘 훼손이 되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게 되고요. 주민등록증 뒷면을 보시면 지문이 있는데 민간에서 복제할 수 없게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바뀌게 되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신규 또는 재발급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민등록증을 사용을 못하냐?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분증의 변화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운전면허증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이 운전면허증이 이제는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면 1분기부터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이 되게 됐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과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검증, 운전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또 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 및 신원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QR코드나 바코드를 보여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주류 구입이라든지 렌터카 이용 등 신분증을 보여줘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직접 안 들고 다녀도 편하게 그러니까요. 됐네요. 맞습니다. 네.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여권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달라지나요? 이 새해부터 차세대 전자 여권이 남색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일반 여권은 남색이고요. 관용 여권은 진회색, 그리고 또 외교관의 여권은 적색으로 이렇게 또 결정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그 겉표지에 태극 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통미와 또 미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속지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의 어떤 그림을 배경으로 또 넣어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가 되고요. 여권의 내용과 사진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서 또 이제 레이저로 새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여권은 이제 남색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팀장님, 네. 주류 광고에서 이제 음주하는 장면 볼 수 없게 되나 봐요? 맞습니다. 네. 새해부터는 정말 잘생긴 광고 모델이 나와서 술을 멋있게 마시는 장면 이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을 표현한 소리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 또 영화 게임에서도 광고가 제한이 되는데요. 주류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또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광고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이제 넣을 수가 없겠고요. 그동안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가 TV에만 적용을 됐는데 앞으로는 뭐 DMB나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을 하고요. 또 술병이 표기하고 있는 과음 경고 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류 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는 제품 광고를 할 수가 없고요.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또 교통수단에도 주류 광고를 부착할 수가 없다고 네. 하네요. 네. 예. 뭐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올 한 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좀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이번에는요, 내일 준비된 충북 오늘의 소식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소스 전문 기업 소개해드립니다. 가성비의 맛까지 잡았다. 부산에서 전해온 초저가 음식 소개해드리고요.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2020년 백곡 김득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다 백곡 김득신 문화관 조영호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요. 그 한 80%가량의 사람들이 6주 이상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네. 네,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계획도 2kg만 빼야지 이러면 네. 쉬운데 10kg 감량 이러면 이제 지칠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조금 실천을 하신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네, 희망찬 새해 첫날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